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포츠 심판의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강선영 심판이고요. 저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배드민턴협회 상임 심판이고 또 현재 세계배드민턴연맹의 공인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이 그 자체가 하는 거는 그냥 코트를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트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모든 일들을 정리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은 실제로 코트 위에서 뛰는 사람이고, 제 종목은 코트에서 진행되잖아요.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은 운동장에서 진행되지만, 저희는 코트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코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리하는 사람. 그게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제 직업이 하는 일을 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강사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저는 이제 전문 체육인, 우리가 지금은 엘리트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 전문 체육 선수들의 경기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선수들의 저희는 폴트라고 하거든요. 파울이라는 말이죠. 폴트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잡아내기도 하고,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또 이런 경고나 이런 것들을 발급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문 체육 선수들의 경기를 룰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강사님은 1일에 몇 시간씩? 저희는 이제 저희 시합 자체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게임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그 정해진 시합이 스케줄 쭉 있으면요. 요거를 다 모든 코트에서 소화할 때까지 저희는 하루 종일 시합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많이 경기를 보는 경우에는 하루에 20게임도, 20매치도 보는 경우도 있고, 결승전까지 이제 남아있는 배정을 받는다면 하루에 그냥 한 게임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하루에 그 모든 일정을 저희는 7일 정도 이제 게임이 쭉 진행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 짧게 8시간, 길게 12시간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그 진행 일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강사님 직업의 그 초봉이 얼마 되는지? 초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는 요 돈, 이제 이 월급 플러스 수당을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 월급에다가 여비 정도 받는 게 있는데, 저희는 현재 월 300만 원에서 거기서 이제 수당을 더 받는 종목도 있고요. 아쉽게도 배드민턴 종목은 더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그 외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대회에 출전했을 때 이럴 때는 여비 같은 걸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강사님께서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제 하루의 일과가, 대학생 때 하루의 일과가 수업 듣고 운동하고 거의 이 정도가 됐다시피 할 정도로 운동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배드민턴을. 그래서 시합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배드민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에 관계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원봉사도 시작해서 협회에서 직원으로 일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오래오래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오래오래 끝까지 배드민턴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계획들을 세워 나가면서 심판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강사님이 직업을 그러면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까?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정말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던 직업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나요? 직업 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되는 코스를 밟으면 저희 선배님, 저한테 스승님 그런 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 지침에도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경기는 선수를 위한 것임을 항상 상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내가 TV에서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나의 모든 판정과 이런 것들이 내 코트 위에서 시합을 하는 선수들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게 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강사님 본인만의 긍정적인 습관이 있나요?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합장 가면 솔직히 아침 식사를 잘 안 해요. 아침도 잘 안 먹는 편이고, 점심도 웬만하면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잠을 충분히 자고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시합장 가면은 이제 올스톱하고 시합장 그리고 숙소 돌아와서 휴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시합장 충분한 휴식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루틴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강사님의 롤 모델은 누구죠? 롤 모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롤 모델은 그 외국에 있는 심판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있는데요. 이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배드민턴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레프리 아까 설명 잠깐 해드리려고 했던 이런 레프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요런 포지션에서부터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심판들 양성해내는 그런 평가자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한국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선배님들이 저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사님은 학창 시절 진로 희망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스포츠 운동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꿈이었고 좀 웃기지만 역사학자가 꿈이었고 또 그 동시에 체육을 또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역사도 좋아했고 역사학자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던 때도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지나서 구체적인 진로를 생각했을 때는 체육학과의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한때는. 강사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창 시절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우선은 스포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딱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그걸 계속 보고 그것을 보고 접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나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데 현재 목표가 없다면 저는 무조건 학업에 열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가장 큰 부분이 학업에 열중하는 거잖아요. 학업에 열중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강도 듣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강사님의 직업을 갖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어요? 사실 문이 아주 넓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직업으로서는. 근데 이제 저희 5명 이외에 또 원래 직업이 있으시면서 또 와서 그 심판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는 있지만 직업으로서 갖기는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사님 직업의 채용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육회랑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 계획이 있을 시에는 항상 올려서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상임 심판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채용 공고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심판부터 원래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고들도 이제 그냥 배드민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사님의 직업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우선 성공적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이 직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풍부한 이해,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 직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 종목만의 노력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저의 종목에서는 많은 시합을 다른 심판들이 판정했던 많은 시합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간접적인 경험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저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면접 상황에서 강사님 본인만의 팁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면접을 보실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대학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 위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직업적인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몇 번 이제 면접을 많이 봐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있지만 겸손해 보이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나는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나다. 이거를 충분히 어필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겸손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나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은 특히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면접에서 가장 큰 팁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직업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은 이 배드민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트 위에서 누구랑 의사소통을 해야 될까요? 선수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죠. 뭐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거나 어떤 것들을 선수들한테 지시할 때 방법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관중도 있고 코치, 지도자. 그러니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그리고 우리 같은 심판 동료들, 같은 코트에서 일하는 심판 동료들뿐만 아니라 뭐 협회 관계자 그리고 심판위원장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 중심에 딱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판정을 잘 내리고 빠른 결정력이 있고 이런 그런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 이 심판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님의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랑 역량 같은 거 뭐가 있나요? 빠른 결정 내리는 빠른 결정 그리고 차분함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빠른 결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결정 내렸을 때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항의 있을 수 있고 어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제 룰에 따라서 설명해주고 그 진행시키는 그런 차분함. 강사님의 직업을 갖기 위해 특별히 갖춰야 하는 자격증이 네, 자격증 심판 자격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판 자격증 저희가 4단계로 이제 자격이 갖춰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필요해요. 우선 국내에서 그 심판 하시려면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4급 BKA는 대한 배드민턴 협회 그 약자고요. 저희 협회가 4가지 등급의 이제 그 심판 자격증이 있어요. 4급은 생활체육, 공인 자격을 따시려고 하면 선수들, 엘리트 선수, 전문 선수들의 시합을 보려고 하면 이 3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급은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 중학교 선수들 볼 수 있고 2급은 뭐 고등학교부터 성인 선수들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격인데 저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 이제 1급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 강사님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격증 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각 그 자격에 맞는 포지션에서 충분한 대회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실기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상임심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면 최소한 저는 8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5명 심판의 평균 이제 심판 근무 연수가 8년 정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4년이 지났을 때 첫 자격증을 따고 14년이 지난 후에 상임심판이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8년, 10년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뭐 안정성이 없는 그런 현실이 좀 힘들기도 했었고 이게 약간 등급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시합을 맡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할 때마다 선배님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저희 지금 그런 조언을 받을 때도 없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계속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국내 수준에서의 심판 활동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처럼 이제 해외 심판, 국제 심판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국제 시합에서는 모든 그 대화가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정집 자체가 원래 규정집 자체가 영어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번역하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 중요하고요. 영어는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아무런 항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이 정말 조용하게 시합이 끝나는 거. 너무 재밌는 시합이지만 정말 조용히 끝나는 그런 시합을 했을 때 뭐 선수들한테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잖아요. 승자와 패자가 당연히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심판으로서는 정말 이 좋은 경기를 아무런 그
그 문제 없이 딱 끝냈을 때 정말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강사님께서 하시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좋아하는 스포츠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 그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주는 그 사이,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개인으로 보자면 이 스포츠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강사님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짧게 말하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럼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체육 전공자로서 그 직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대학 시절에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분야에 그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했던 많은 그런 경험들 사이에서 쌓아놓은 인맥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직업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 그러니까 대학 시절 때 이제 그 전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좋아했던 그런 일들이 직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의 직업을 맡게 되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보장됩니까? 사실 직업으로서 뭐 어떤 보장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대기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막 가끔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복리 후생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뭐 꼭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는 더 나은 그런 조건의 그런 직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강사님의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뭔가요? 자, 이게 한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높은 직업 상위 10개 중에 6번째가 이제 스포츠 심판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저는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저는 좀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이런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그런 뭐 어떤 기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포기하려고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뭐 제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심판 활동을 개인적으로 제 여자로서 이제 뭐 육아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업적으로 이게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지금 현재도 저의 여자로서의 경력 단절이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협회에서의 그런 한국 심판의 입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위협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실제로 포기를 할까 고민했던 경험도 있고요. 강사님의 직업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안정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매년 2월에 이제 계약을 하고요. 12월까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1월은 평가의 기간이에요. 평가를 해서 저평가자가 나오면 그 종목에서 이제 딱 커팅이 되고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상임심판 제도는. 저희는 지금 계약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는 반면에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 시스템이 언제 뭐 바뀔 수도 있고 언제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의 직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고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체력적으로 딱 갖춰줘야 되는 거,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요. 축구 심판들 하는 거 보면.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거는 하루에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거, 집중해서 12시간, 어느 날 14시간 뭐 이렇게 집중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계속 뛰어야 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힘들지만 저희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뭐 그런 거 이외에 특별한 고충, 뭐 직업적인 고충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럼 강사님의 직업은 AI 시대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아마 비슷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지만 AI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환경의 변화가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밖에서 하는 종목, 안에서 하는 종목 다 나름의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스포츠 사회의 변화가. 저는 어떤 이 시대의 변화에서 이 심판이 끝까지 살아남겠다라는, 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보다는 그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사님의 직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AI가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딱 나왔을 때, AI가 도입이 됐을 때 로봇이 와서 심판을 보는 시대가 뭐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세팅하고 조정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는 결국에 인간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더 둔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코트에 서는 그런 기회는 사실 누구에게나 뺏길 수 있고 AI에게 아니면 로봇에게 뺏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뒤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작업들은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사님의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1급으로 승급을 하는 것 이외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레프리 코스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배드민턴은 엄파이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을 레프리라고 하면 이 경기의 전반을, 이 대회의 전반을 관리하는 심판장을 레프리라고 하거든요. 국내에 아직 이 국제 레프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레프리 등급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연맹 레프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레프리 코스를 빠른 시간 안에 밟아서 이제 국제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 이 레프리들을 또 양성을 해내고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에 이 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나가는 게 저의 다음의 목표입니다. 그럼 은퇴하고는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레프리 전체 통틀어서 이 코트에서 이런 일을 하는 그 기술 임원들을 기술 임원이라고 얘기해요. 코트 임원들을 그 기술 임원의 이사회 같은데 한번 진출해 보니까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진출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사회에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제 어세서나 뭐 레프리나 국제 레프리, 국제 어세서, 평가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배드민턴 요 분야에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은퇴 후의 목표입니다.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의 직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이라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매번 선생님들한테 듣는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들 최선을 다하고요. 좋아하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체육에 관한 걸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종목, 아니면 좀 궁금한 종목이 있다,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고 요즘엔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접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방금 했던 말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학업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학업에 열중해서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성취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성인이 돼서는 너무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제일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